한자는 부수와 부수 결합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한자도 부수와 부수 결합이기 때문에 부수를 정확히 알면 한자를 이미 50%는 터득했다고 봐야 돼요. 부수를 빨리 아는 게 한자를 빨리 터득하는 지름길이 되겠죠. 요 부수는 우리말로 부수라고 하면은 뭘 것 같아요? 바로 이것도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수라는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요거는 무슨 부냐면은 무리부예요. 무리부. 머리수예요. 머리수. 그러니까 어떤 무리 중에 머리, 으뜸이 되는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는 자연에서 취했거든요. 그리고 또 내 몸에서 취했어요. 내 몸에서 취한 것이 50%라고 보고 또 자연에서 취한 것을 또 50%라고 치면은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져요. 몸에서 가까이는 몸에서 취했어요. 몸에서. 그러면은 우리 몸이 여기 있다면은 요 안에 정신이라는 이 머리 안에 정신이 들어있죠. 그 정신을 머리수라고 그래요. 여기를 머리수라고 하고요. 요 외형, 머리라는 외형은 머리혈이라고 그래요. 머리혈. 머리라는 말은 알죠? 그러니까 여기 형태는 머리혈이라고 그러고 요 안에 정신적인 것은 머리수라고 그래요. 가까이 내 주변에서 만난 거는 다 모양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수를 알면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뜻. 그래서 한자는 뜻글자라고 해요. 한글은 음글자라고 그래요. 음글자, 소리글자.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세계에서 언어 구사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데 28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도 우리 한국 사람은 언어 구사를 못하는 음이 없어요. 많은 무리 중에 머리라고 했듯이 실제 그러면 오늘은 자연을 보고 만들었다고 하면은 자연에 관련된 거를 몇 개 정도 해볼게요. 부수 214자 중에서 잘 아는 거. 자, 요 모양을 보고 만들었어요. 자연의 모양. 그러니까 해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뭘까요? 근데 또 해가 오늘 하루 뜨면은 또 날이 샜다 그러죠? 날이 밝아왔다 그러죠? 그래서 날일이라고 또 해요. 그래서 해는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밝음을 주죠. 일단 해가 뜨면은. 그래서 밝다라는 뜻을 항상 갖고 다녀요. 그러면 해가 뜨면은 또 따뜻하죠. 해가 밝게 뜬 날은 나뭇잎이 반짝반짝해요. 빛나다. 만물을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갖고 다녀요. 해일이 오면은 다른 한자와 조립을 했을 때 밝다, 따뜻하다, 빛나다 이런 뜻을 늘 갖고 다녀요. 자, 달은 또 이렇게 보름달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초승달이 있고 이렇게 하면 또 금음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은 이렇게 이지러지죠. 그래서 그 이지러지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밤을 보름달이 환하게 떴다고 그러죠. 그래서 밝다. 추석 같은 때는 보름달이 뜨면은 막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또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따뜻하다. 달이 밝은 날은 내가 빛나게 또 선명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또 특이한 달월 3가지가 있어요. 실제 한자에서 달로 쓰는 거는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고기육이 있죠. 고기육. 고기 많이 먹으면 살찐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살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살찐다, 산다.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이것이 이렇게 변형이 와요. 변형이 와서
고기육 변형이라고 해서 육달월이라고 그래요. 어떤 한자에 이것이 오면은 사람 몸에 관련된 거예요. 부분 육달월이 들어가는데 우리 몸 중에서 위 여기 볼까요? 육달월이에요. 자, 이거는 방패간인데 우리 몸에 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달월을 이렇게 또 넣으면 돼요. 그럼 간이에요. 너무 쉽죠? 그리고 자, 이거는 장인 공이죠. 공. 근데 동사로는 만들 공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 뭐 맛난 것을 이제 먹으면은 뭐 위를 지나서 장을 통해 가지고 항문으로 나와요. 쭉 하니 가래떡처럼 만들어져서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다 달월을 넣으면은 그 나오는 문을 항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순수 우리말로는 똥구멍이라고 그래요. 똥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래서 얘 이름은 똥구멍 항이에요. 한자어로 말하면 조금 학문적으로 되는 거예요. 항문항. 장은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것은 해일이거든요. 앞에서 배웠으니까. 근데 장은 이렇게 구불구불해요. 구불구불 이렇게. 이것은 볕양이라고 그래요. 해가 뜨면은 햇살이 이제 중천에 뜨면 햇살이 이렇게 막 퍼져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거든요. 이게 이제 양인데 양이 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창자 이런 것들이 창자죠. 창자 장 하면 여기 뭐 넣으면 될까요? 배우자마자 응용을 바로 하는 거예요. 창자장이에요. 창자장. 그러면 창자장 이름만 알아야 될까요? 이 대장이나 소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창자나 이런 대장이나 소장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해처럼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밤에 잘 때 배를 내놓고 자야 되겠어요? 따뜻하게 덮고 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한자에는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알면 그것이 작용하는 것까지 알아요. 간은 이게 방패가 막는 역할을 하죠. 그럼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내 몸에 해로운 건 기본적으로 막아줘요, 얘가. 그래서 군사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건 위예요, 위. 밥통 위라고도 하죠? 그런데 요거는 밭전차처럼 보이죠? 사람 몸에 비유를 한다면은 여기 싱크탱크 머리예요, 머리. 몸에 관련된 거 앞으로 계속 이제 할 거예요. 글자 할 때마다 보너스로 여기다 달월 넣으면 뭐죠? 이렇게 하면은 음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 몸 어떤 부위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몸에 관련된 게 한자에 거의 85%를 차지해요. 달월이 나오는 것 중에서 85%가 몸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배주가 있어요. 배주. 배 모양 보고 만든 글자예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홈을 파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간편하게 또 보면 또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달월로 배주를 달월로도 이렇게 썼어요. 배주가 변형됐다고 해서 이거는 배주달월이라고 그래요. 배주달월. 네. 그리고 얘는 10% 정도 차지해요. 그러면 달월이 딱 나오면은 아, 확률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몸에. 그렇죠. 6달월. 두 번째 배주달월. 마지막 달로 쓰는 거 몇 개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있을까요? 해는 밝고 달도 밝다. 밝을 명이죠. 손을 꼽아요. 몇 개 안 되고. 그다음에 배주달월은 또 잘 알고 있는 이런 거. 요거 있죠. 앞전이죠. 앞전. 요게 배예요. 배가 이렇게 이제 정박해 있을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겠죠. 가야 될 어떤 목적이 있으면은 배를 풀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배가 정박해 있던 배가 칼로 끈듯이 그럼 배가 앞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앞전이죠. 이렇게 배주달월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길승자도 있어요. 이길승.
그러면은 또 이때 이게 배주달월이에요. 꿈이 여기 있어요.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럼 풍랑도 만나겠죠. 그러면 내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요 배가 편안하게만 가지는 않겠죠? 그럴 때마다 여기 힘써 이것을 막아야 돼요. 나와의 싸움이 진정한 승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길승이에요. 이길승. 지금 이거는 전부 다 상형자니까 요게 코끼리 상이라고도 하고 본뜰상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건 모양형이고, 그래서 이 뼈를 보고 코끼리 모양 형상을 본을 뜬 거예요. 모양을 본 떴다. 모든 만물의 모양이 있는 것은 모양을 보고 본 뜬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상형자라고 해요. 상형자. 자, 해는 뭘 보고 본 떴다고요? 해를 보고 본 떴죠? 달은 달을 보고 본 떴고, 자, 육달월은 고기 결 보고, 그 다음에 배주달월은 배 모양을 보고 본 뜬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뭐를 해볼까요? 불화가 있어요. 불화. 이것도 상형자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게 나무를 비벼가지고 이렇게 불꽃을 낸 거예요. 이게 불꽃이에요. 이게 사람이냐 아니에요? 사람을 태워서 불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나무를 부딪히거나 돌을 부딪혀가지고 자연에 있는 그대로죠? 그걸 가지고 불을 만들었다고 해서 얘 이름이 뭐라고요? 불화라고 그래요. 불화. 그런데 추울 때는 따뜻함을 줘요, 안 줘요? 따뜻하죠? 전구처럼 뭐예요? 밝게 해주죠? 예, 밝다. 그렇죠. 네온사인. 그러면은 빛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불화는 다른 한자에 쓰일 때는 이렇게 불화발이라고 변형해서 쓸 수도 있어요. 불화발. 밑에 오면 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불화가 두 개가 이렇게 가면은 불이 막 엄청 위로 막 올라가는 형태겠죠? 불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꽃 염이라고 그래요. 불꽃염. 그런데 우리 몸에도 열이 막 많이 날 때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염증, 고름 막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염증, 염도 되고 불꽃염도 되거든요. 그리고 다 요 불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오는데 실제 자 요거는 고기육을 이제 좀 균형을 맞추느냐고 이렇게 하고 자 요 글자 다 알죠? 한마디로 개고기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외울 것도 없어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개고기 연이라고 그래요. 얘 이름 뭐라고요? 이거는 한 1급 정도에 가면 나와요. 그 조상들은 예로부터 이렇게 개고기를 몸을 위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개를 잡아가지고 불로 그을려서 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개고기는 불에 그을려 먹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 자연년, 당연하다, 당연년, 자연년으로 쓰면서 불에 그을려 먹는 거다. 끓을 연 하면은 여기다가 불화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개고기는 끓여 먹는다. 아, 그게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한자는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터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글자를 터득해서 내가 생활에 활용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한자 공부가 정말 잘 된 거예요. 자, 요거는 물에 관련된 거예요. 물수 다 알죠? 예. 근데 요거는 또 이렇게 변형해서 와요. 물수. 삼수변이라고 해요. 삼수변. 물에 관련된 거는 전부 물이 나와요. 삼수변이 나와요. 바다 해자에 물수 들어가겠죠? 예. 강강에 물수 들어가겠죠? 예. 물이 하는 역할이 많죠. 물은 흐르죠? 흐를 유. 물은 얕은 물이 있죠? 또 깊은 물이 있죠? 깨끗한 물 있죠?
더러운 물이 있죠? 그리고 맑은 물이 있고 또 반대로 흐린 물이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물에 관련된 것이 전부 물수가 나오는 거예요. 흐리다, 더럽다, 깨끗하다, 맑다, 뭐 이런 거는 전부 물수가 나와요. 헤엄칠영이에요. 헤엄칠영. 수영.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물에 관련된 거는 전부 물수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대장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두머리 수라고 그랬잖아요. 예. 나무에 관련된 건 전부 나무막이 나와요. 나무목이. 지금 은행잎이 노랗게 떨어지죠? 예. 딱 보면은 은행알, 관찰력이 생겨요. 그래서 은행알은 입술처럼 생겼어요. 입구. 은행알이. 그렇죠? 은행나무 행이에요. 그리고 은행나무는 그 은행알이 은색이에요. 은색. 그렇죠? 껍질 까면 이렇게 은색. 예. 그래서 은행이라고 그래요. 은행. 나무에 관련된 게 이제 많죠? 그러면 나무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풀이 있어야 되겠죠? 풀. 풀은 풀싹 보고 만든 글자예요. 풀싹. 예. 그래서 여기 하나는 쌍날철이라고 그래요. 두 개는 풀초라고 그래요. 풀초. 근데 우리가 사용할 때는 자, 이렇게 사용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풀이나 꽃에 관련된 건 다 풀초가 나와요.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공부하면은 이게 양뿔개가 있긴 있어요. 이제 곤충이나 짐승하고 오면은 예, 양뿔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풀초로 알아놓으면 좋아요. 풀초도 또 이렇게 쓰고. 근데 여기 다 뜻이 있긴 있어요. 지금은 뜻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걸 보면은 다 꽃이나 풀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부수 214자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풀초예요. 10대 부수 중에 하나예요. 토가 있어요. 토. 자, 얘는 흑토라고 그러죠? 흑토. 흑토는 땅에 관련된 건 다 흑토가 나와요.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여기 밑에서 이게 땅이라고 본다면은 여기에 씨앗을 심겠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토해내요. 이렇게. 토해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토하면은 뭐 넣으면 될까요? 토하다. 체하면 토하죠. 어디로 토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입구만 넣으면 돼요. 너무 쉽죠? 땅이면서 흑토는 만물을 키우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요거는 땅지죠. 지구. 그러면 요게 뭐냐? 요거는 생명을 대표하는 게 예, 뱀이 똘똘 말고 있는 모습 보고 만든 글자라고 그래서 원래 뱀야예요. 뱀야. 명사로는 뱀야. 그런데 이것이 문장나라에서는 뱀의 여기 머리가 시작이 있으면 뱀 꼬리, 끝이 있죠? 그래서 끝, 문장의 끝에 쓰는 예, 종결사, 어조사야라고도 해요. 예. 그리고 또 이어주는 거. 그래서 이끼야라고 또 해요. 이어준다. 자, 그런데 명사로는 뭐다? 뱀야예요. 근데 뱀야는 이것은 예, 생명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라는 곳은 만물이 생성돼 가지고 길러지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땅지의 부수는 뭘까요? 흑토예요. 흑토. 그러면은 이런 생명이 또 어디서 자랄 수 있어요? 물에서 또 자랄 수 있죠. 연못에서 자라겠죠? 그러면은 요 음이 그대로 가가지고 예, 땅지, 요거는 연못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연못지라고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나무 모양 보고 만든 글자? 나무목. 목욕을 좋아하죠? 목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물로 샤워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목욕할 목 하면은 여기다 뭐 넣으면 될까요? 잠수건. 그렇죠. 예, 쓰라고 해도 써요, 이제. 예, 이렇게 한자는 쉬운 거예요. 자, 그리고 해와 달이
밝음을 준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쌍맹 하면은 뭐 넣으면 될까요? 여기다가 풀줄을 넣으면은 쌍맹이에요. 명이 뭘로 갔어요? 맹으로 갔어요. 쌍맹.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 불어나는 한자는 이제 진짜로 쉬워져요. 자, 이런 것들은 자, 이것이 한 가지 동이에요. 그럼 마을에는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마을동 하면 여기다 뭐 넣으면 되겠어요? 물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이게 마을동, 골동이라고 하거든요. 골. 그럼 만약에 동자에다가 오동나무 동 하면 뭐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광물에 관련된 거 아까 빠졌네요. 광물에 관련된 건 쇠금인데 구리동 하면은 쇠금만 넣으면 돼요. 구리동. 얘는 뭐라고요? 오동나무동. 얘는 마을동. 그래서 이렇게 쉬워요. 한자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1월 화수 목금 토까지 부수 몇 개를 했어요? 7개 했어요. 요것끼리 이제 조립을 해도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1, 2, 3, 4, 10까지 해서 부수로 정확하게 확실히 아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